배운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처음 배운 친구도 있지만 한 번씩 배운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도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정수 유리수 한 다음에 1단원이 우리 끝났잖아요. 그래서 단원 테스트 좀 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집에 갈게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조교님이 오시고 오늘은 조교님이 못 오시는데 목요일부터는 나머지를 시킬 거야. 오늘 근데 너무 안 하면 나머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정수 유리수 파트를 해볼 텐데 정수와 유리수 너희가 알고 있는 유리수가 뭘까? 정수와 유리수래. 유리수가 뭐죠? 유리수? 그 필기 했었나요? 그때? 쌤 앞에? 했었어? 안 했었어? 쌤? 시간에 내가 설명했나요? 아니면 예전에 했냐 안 했냐? 이거 유리수 무리수 설명했나 안 했나? 안 했나요? 그러면 우리 맨 앞에 보면 라이트 쌤 맨 앞에 빈 공간이 있어. 맨 앞에 바닥 바로 앞에 빈 공간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줄까? 여기가 유리수지. 가로로 해서 필기를 좀 해볼까요? 가로로? 가로. 세로로 해도 되는데 가로가 아마 더 나을 거야. 이렇게 가로로.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할 거예요. 수의 체계. 중학교 때 배우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의 체계 중에서 반만 있는 거고 실수하고 또 정반대의 개념이 허수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중등은 여기서만 실수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실수는 말 그대로 실이야, 실. 리얼 넘버예요. 리얼. 진짜 존재, 진짜 수래. 진짜 수고. 허수는 아이디얼 넘버야. 이상적인 수야. 아이디얼. 아이디얼이라는 게 이상적인, 허황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하고 허수가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복합적인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복소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실수만 배울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네. 앞으로 이런 거를 배우게 되겠구나.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실수는 리얼 넘버고 수직선상 또는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하면 허수는 여기에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표현을 못해. 알겠어요? 그래서 허수라고 하고 이 정말 좌표평면에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한다. 특히 수직선을 빼곡히 메꿀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수는 크게 뭐하고 뭐로 나뉠까요? 내가 그럼 하나 적긴 했는데 유하고 무로 나뉘어. 항상 유무. 그렇지, 무리수. 그럼 뭐가 있고 없고인데 뭐가 있다는 걸까? 유리수는 지금 하는 게 유리수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다는 걸까요, 얘들아? 얘들아, 뭐가 있다는 거죠? 그지, 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수인데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분수의 형태가 있는 거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수의 형태가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해. 그리고 얘는 뭐가 불가능해? 분수가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얘는 a분의 b라는 숫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존재하는 수라고 했는데 a분의 b로 표현이 안 돼? 라고 했으면 얘는 새로운 기호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무리수 하나 있는데 기호로 표현되는 거 뭐가 있죠? 파이 들어갔어? 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새로운 기호로 표현되는 게 무리수예요. 그냥은 표현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3 때 배우는 뭐 루트 3 같은 거 루트 기호가 있어야 돼. 그냥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무리수라고 하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유리수라는 것은 크게 또 뭐로 나뉠까 얘들아? 그렇지.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정수가 아닌인데 유리수야. 분수로 표현은 가능한데 정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수 같은 경우는 3, -2 막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 그지? 얘는 정수가 아닌 뭐라고 하는 거 3분의 2 같은 거, -7분의 5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죠? 자, 그럼 정수는 또 크게 뭐로 나뉠까요?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렇지, 0. 또 0. 그렇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고. 왜 0은 따로 띄어놨을까요? 0은 플러스 0도 아니고 마이너스 0도 아니에요. 얘는 뿔마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0은 0이야. 알겠죠? 0은 0이고, 하지만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지만 0은 정수예요. 그럼 정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럼 0을 유리수로 어떻게 표현할까? 0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정수고 정수는 유리수니까. 0은 표현이 많죠. 무수히 많죠. 뭐 이런 거 2분의 0도 0이고 뭐 3분의 0도 0이고, 그죠? -7분의 0도 0, 다 0이야. 얘는 표현이 무수히 많아. 분자에 0이 있으면 무조건 0이잖아. 단 분모에 0이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정의되지 않는 수고, 분모에 0이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다 0이 되고. 그래서 0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양의 정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에서 플러스를 주로 생략을 하죠. 플러스는 많이 생각해. 뭐 3 같은 거 굳이 3 플러스 안 써.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자주 쓰는 것들은 또 잘 안 써요. 생략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양의 정수에서 플러스를 붙은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끔 생략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은 거겠죠? -3, -1 이런 걸 음의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는 좀 잘 살펴봤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뭐로 나뉠까요? 이거는 이제 중2 때 배울 거야. 중2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게 뭐로 나뉠까? 물론 양의 유리수, 뭐 음의 유리수 이렇게 나뉘어. 그 기준이 뭐냐면 얘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얘도 유무로 나뉘어요.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로 나뉘어요. 여기서 이 소수는 그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만 있는 그건 아니고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소수점으로 표현하는데 유한이래. 소수점 이하가 유한계인 거야. 그죠? 얘는 소수점 이하가 무한이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차이죠? 유무. 그럼 유한 소수는 특징이 뭐냐면 뭐 10분의 3 같은 거, 뭐 또는 100분의 뭐 41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럼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나 5로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우리 소인수분해 했었잖아요. 1단원에서. 유한소수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모에 2 또는 5로만이야 이루어져 있어야 돼. 분모에 2 또는 5로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로만 딴 게 있으면은 유한소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무한소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로 나뉠까요? 지성은 뭐로 나뉠까? 순환소수하고 비순환소수. 어떻게 알았지?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로 나뉘어. 비순환소수. 순환소수는 말 그대로 소수점 이하가 순환이 된다는 거. 순환. 1점, 2, 3, 2, 3, 2, 3, 2, 3 이렇게 하나씩 반복되는 것을 순환소수. 비순환소수는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규칙이 없어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리수가 바로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딱 이렇게 반을, 특히 무한소수는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쭉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소수 이 반 여기까지 순환소수가 유리수고, 그 다음에 얘만 비순환소수만 무리수예요. 이런 식으로 수의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3까지 배우는 수의 체계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정수 유리수. 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그다음에 고등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게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2 때 배우는 거고 지금 중1 때 배우는 거 중2, 중3, 고1, 뭐 고등 이렇게 하나씩 확대되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나는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면은 앞으로 뭘 더 공부할지도 뭐 미리 예습하는 친구들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유리수에 대해서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 유리수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얘를 더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책으로 가자. 이게 이제 40쪽으로 볼게요. 자, 40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은 실수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나타날 수가 있죠.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수직선에서는 가장 기준이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뭐라고 하니? 플러스라고 해요. 0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의 유리수, 양의 정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자연수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음의 유리수, 음의 정수 이렇게 부르게 돼요. 0이 기준이야. 0이. 자, 그럼 우리는 수직선상의 유리수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직선상의 유리수를 표현할 때 1이나 2 같은 거는 금방 보이잖아요. 그럼 3분의 2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할까? 3분의 2. 유리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저 1을 3배 0과 1 사이를 3등분해서 그죠? 3등분해서 2칸 가면 되죠? 2칸. 여기가 이제 3분의 2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수직선은 이 차원이 1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 해주고 점 P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2다 그러면 뭐 2,0 이런 게 없고 그냥 수직선은 1차원이라서 2 해주고 Q 뭐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를 나타내면 돼요. 자, 유리수 그러니까 이 수직선은 다 유리수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도 사실은 여기 다 찍혀요. 그거는 지금은 아니니까 유리수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이 유리수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뒤로 넘어갈게요. 42쪽으로. 자, 양수 같은 경우는 0으로부터 더 멀수록 그럼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양수는 커지는 거죠. 2하고 5 중에 누가 더 커요? 플러스 2하고 당연히 5가 크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음수랑 양수는 그럼 기준이 누구라고 했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럼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에 있어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음수는 이제 절대값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지금 할 건데 페이지 42쪽에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절대값이라는 거에 밑에 항상 모든 새로운 기호가 나오거나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를 암기를 해둬야 돼. 이게 수학이든 뭐 사회든 과학이든 정의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야. 그럼 절대값의 정의가 뭘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의 정의는 뭐야? 절대값.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치? 짝대기 2개. 여기 숫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자, 절대값의 의미는 뭘까? 거리. 그렇지, 거리야. 거리라고 해서 거리. 우리가 너희가 또 이제 참고로 수학을 공부할 때 양의 개념만 있는 게 있어요. 양의 개념만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는 양의 개념만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절대값도 있고 절대값이 다른 말로 하면 거리라고 하잖아. 정의가.
거리.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7이야. 뭐 땅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하가 있죠. 여기는. 거리는 양의 개념이야. 물론 지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300m 내려가면 300m가 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리는 양의 개념. 또 뭐가 있을까? 알고 있는 거. 시간. 몇 시간 갔다. 마이너스면 되게 좋겠다. 그죠? 과거로 빽하는 거잖아. 너희는 더 어려지겠고 선생님은 젊어지고 제발 음의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시간. 음의 개념 없어요. 그죠? 있으면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고 로벨스 한번 타겠죠? 시간. 근데 왠지 있지 않을까요? 인터스텔라 같이? 하여튼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니까. 거리, 시간 또 뭐가 있을까? 무게 뭐 이런 게 다 양의 개념만 있어요. 무게 또 부피 이런 거 다 양의 개념만 있다. 약간 좀 물리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럼 절대값의 정의가 거리라고 그랬어. 무슨 거리가? 거리라는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0. 그렇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정의예요. 정의. 절대값이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 0으로부터. 그럼 절대값이라는 것은 0보다 어떻다 항상 크거나 같다. 0일 수도 있어. 0은 0과 거리가 0이잖아. 그죠? 항상 절대값의 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을 순 없어. 그럼 절대값이 3인 수는 몇 개 있을까요? 절대값이 3인 수 2개. 그죠? 어떤 절대값을 했더니 3이 나왔대.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라는 거죠. 그죠? 몇 개 있어?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 3도 있는 거야. 그래서 2개 있는 거야. 거리라고 했어. 거리. 그럼 우리는 이제 계산할 때 이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진 않잖아.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7이 있어. 이거 계산할 때는 부를 띄고 그냥 7 이렇게 해주면 되죠? 부를 떼어내면 되는 거야. 부를 떼어내면 된다. 계산할 때는 그냥 부 확 떼버리고 양의 값으로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42쪽에 한번 다 해볼까? 42쪽? 42쪽, 40쪽, 41쪽 다 해서 40쪽부터 해보자. A 스텝을 다 해볼게요. 40, 41, 42. 얘들아 푸는 거 멈추고 진도 나가고 시간 줄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43쪽 볼까요? 43쪽에 배소관계에 비교할 때는 배소관계 43쪽 봐봐. 푸는 거 잠깐 멈추시고 이따가 시간 줄게요. 오늘 진도를 많이 안 나갔더라서 숙제는 할만했어. 이건 할만했어. 자, 양수하고 음수하고 다시 한번.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크다 작다? 절대값이 큰 게 큰 수예요. 그죠? 양수에서는. 근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얘가 더 절대값이 크잖아. 절대값은 얘가 커요. 근데 실제 수의 크기는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사용을 잠깐 볼게요. 부등호. 우리가 이런 지금 부등식이 있어. x는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부터 해야지. x는 2보다 커. 그럼 이거를 x는 2보다 크다라고 읽기도 하고, 또 뭐라고 읽을까? x는 2 초과다 이렇게 읽기도 하죠. 초과라고 해요. 초과. 그 다음에 이제 등호가 없는 경우 얘는 이제 작을 때는 뭐라 그래? 미만이라고 하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때는 2가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있고 이제 깃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고 2를 여기다 2를 써 숫자를. 그리고 이제 얘가 등호가 없을 때는 머리를 비워놓고 2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부등호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에는 안 나와서 어차피 배울 거야 2학년 때 다. 자 보면 2가 있고 얘는 x가 2보다 작죠?
그럼 머리를 비워주시고 아래쪽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등호 있는 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 등호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럼 크거나 같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작지 않아. 그렇지, 작지 않다라는 말이 작지 않다야.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작은 건 아니잖아, 그죠? 작지 않다가 크거나 같다고. 그다음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네. 이상이다라는 말도 하잖아, 그지? 이상이다.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그다음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면 얘는 2를 해놓고 여기다 까맣게 칠해줘.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얘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머리 비어 있는 거, 얘는 채워져 있는 거. 포함한다는 뜻이야. 까맣게 칠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작거나 같다? 또는 반대로 크지 않다. 그죠? 크지 않다라는 말을 쓰고 또는 또 하나 더 있는데 크지 않다. 그렇지, 이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보자마자 파바박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지금 44쪽부터 좀 같이 해볼게요. 대표 문제. 이거 대표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테스트 1, 2단원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 볼 거거든요. 1단원 보고 점수도 엄마한테 가니까 잘 보셔야겠다. 자, 먼저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요. 쉬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317번을 볼까요? 317번.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한 것으로 옳은 거 당연히 상승이면 플러스, 그죠? 뭐 증가하면 플러스, 뭐 영하면 마이너스인데 옳은 게 몇 번이에요? 이거는 실험 문제죠. 플러스를 마이너스 잘못 보지 않는 한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거 321번. 정수가 아닌 게 뭐냐? 물어봐. 정수가 아닌 거 몇 번이야? 2사. 그렇죠. 2사죠. 나머지 다 정수. 자, 그러면 323번을 한 번 더 해봐요. 320 자연수가 아닌 정수가 몇 개니? 골라볼까? 자연수가 아닌 정수예요. 두 개. 자연수가 아닌 정수니까 0하고 음에죠. 0도 들어가야 돼. 0도 몇 개야? 3개야.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325번. 세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것은 이랬는데 모두야, 모두. 자, 1번은 모두 정수죠. 2번도 모두 정수예요. 2분의 14는 7이죠. 7. 그죠? 정수. 몇 번이에요?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여야 돼. 4번. 4번이죠. 4번. 분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하시고. 자, 뒤로 넘어갈까요? 329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번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0. 그렇지, 0 때문에 0이에요. 0.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은 0은 정수가 아니다? 정수라고 했죠. 내가 제일 중요한 정수. 0은 정말 파워풀해. 0 옆에 어떤 수가 곱해져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0은 얘는 진짜 막강하네요. 얘는 정말 얘 때문에 갑자기 성질이 확 변하는 경우도 있고 0 되게 중요한 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맞죠?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32번. 다음 A, B, C, D가 속하는 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일단 음수인데 마이너스 3분의 11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마이너스 4와 3인데 얘를 3등분 했죠? 그럼 한 칸의 크기가 얼마나는가? 한 칸의 크기 3분의 1이죠? 한 칸의 크기는 3분의 1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마이너스 3에서 3분의 1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3하고 얘를 왼쪽으로 3분의 1. 그럼 뭘까요? 이거 아직 계산을 안 배우긴 했는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얘가 3분의 9잖아요, 그죠? 분수를 나타내면 11.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9인데 한 칸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거고 또 한 칸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1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맞아요, 그죠? 2번도 맞죠? 3번도 맞죠? 맞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D는 3분의 5예요? 3분의 4예요? 3분의 4죠? 1에서 3분의 1만큼 뒤로 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37번.
자, 마이너스 4와 8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수를 같은 거리에 있는 수가 뭐니? 자, 봐봐. 마이너스 4하고 8이 있어. 이 전체 이 간격이 얼마일까? 간격 12칸이죠. 그죠? 12칸. 그 거리를 10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 그러면 중앙 같은 거리에 있는 거라는 얘기는 11을 가운데 요 얘네들의 중점은 8로부터 또 마이너스 4로부터 둘 다 6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6만큼 왼쪽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4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가거나. 근데 왼쪽 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얼마 그럼? 2죠, 2.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위치는 2다라고 써주면 돼요. 2. 수 2. 자, 그럼 342번. 절대값이 7인 수, 절대값이 7이야. 그럼 뭐하고 뭐가 있었죠? 얼마? 절대값이 7인 거. 342번. 절대값이 7인 수가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었어? 절대값이 7이 되는 거. 마이너스 7. A는 얼마? 7이 있어. 그죠? 플러스 7, 마이너스 7.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마이너스 7과 7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14예요. 둘이 빼면 돼. 7에서 아 이거 아직 뺄셈이 개념. 둘이 여기서 7이고 얘도 7이니까 전체 거리는 14인 거. 알겠죠? 그래서 14다. 거리는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47번. 자, 347번은 옳지 않은 거. 자, 2와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같죠? 그죠? 같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그죠? 하나죠? 하나.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니까 지금 1번, 2번 맞고.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네.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음수의 절대값이라고 해서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절대값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죠?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 그러면 350번을 볼까요? 한번 풀어볼까? 350번? 뭐야? 거리가 16인데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8이죠. 8하고 마이너스 8. 두 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4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누굴까? 3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5가 제일 큰 수예요. 절대값이 제일 큰 수야. 제일 큰 수는 3이죠, 여기서는. 근데 절대값이 제일 큰 수는 마이너스 3.5. 그다음 제일 작은 거. 절대값이 2분의 1이죠.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2분의 1.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차례대로. 자, 이제 뒤로 갈까요? 358번. 절대값이 5분의 12 이상 5 미만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자, 일단 구해봐봐 일단. 절대값이 358번이에요. 얘들아, 절대값이 5분의 12 이상 5 미만인 거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겠죠. 그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상인 거는 등호 있는 거니까 이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는 칠해진다라고 해서 그죠?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분의 12 이상 절대값이 일단 양수 부분에서 한번 따져보고 음수 부분에서도 한번 따져볼게요. 5분의 12 이상 그다음에 5 미만이네. 5 미만 여기 등호 없어. 이거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을까? 2개. 그죠? 2개. 얘가 한 2점, 얘 2.4죠? 그지? 이 사이에 정수 3하고 4가 있어. 그지? 근데 절대값이 5분의 12하고 5가 되는 게 이쪽에 돼 있다는 거야. 음수 쪽에서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2 하고 마이너스 5. 여기 등호 있고 여기는 머리가 아니 반대로 했구나. 여기서도 정수 뭐뭐 있을까요? 여기서 이쪽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있겠죠? 그지? 그럼 총 몇 개야? 4개. 4개. 4개가 있죠. 양수, 음수. 절대값이 요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양수와 음수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 362번은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옳지 않아요? 1번은 일단 맞고 당연히 음수가 양수보다 작죠 항상.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큰 거 맞고 3번도 0.9가 더 크죠? 그지? 4번은 4번이 틀렸죠, 그지?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더 작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사용하는 거 한번 골라볼까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봐. 368번. 자, 옳지 않은 게 몇 번이야? 옳지 않은 거 5번이죠. 6보다는 작지 않고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고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 등호가 빠졌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371번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수직선상에 나타낼 거야 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1 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여기 등호 있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사이를 정수의 개수가 하는 거야. 자,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건 마이너스 5.5죠. 자, 마이너스 5.5. 그럼 정수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다. 그죠? 너무 쏠려있네요. 자, 그럼 정수 여기 0 이하는 몇 개 있어요? 0 아래쪽에 5개 있죠. 5개. 여기 2개 있고 양수 쪽에서는 0도 정수라고 했죠? 이제 하나 추가. 그럼 총 몇 개야? 8개야. 8개. 9개가 잘못 쓰네. 5개. 등호가 3이 등호 있군요. 여기 3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3개. 그죠? 3도 들어가고 9개죠. 9개. 등호 있어요. 등호. 자, 그래서 진도를 조금만 반만 나갈 거야. 뒤에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건데 덧셈 뺄셈만 나갈게요. 곱셈, 나눗셈, 다음셈 나오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유리수에 대한 성질 계속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칙 연산을 하겠죠. 사칙 연산 중에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덧셈 뺄셈부터 할게. 덧셈 뺄셈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음수를 처음 배우니까 음의 개념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더 음수를 계속 더하면 더 작아질까 더 커질까? 음수를 계속 더하는 거.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계속 파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음수를 계속 더하면 더 작아진다는 거. 단 절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은 커지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 자, 음수의 덧셈 뺄셈을 할까? 음수, 양수 다 섞인 거. 일단은 양수의 덧셈은 자, 3에서 2를 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죠? 6칸을 더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건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이제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그죠? 얘를 3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3 빼기 2랑 똑같은 거죠? 두 칸을 더 내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2가 아닌 5 같은 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3에서 3을 기준으로 5칸을 내려간 거니까 네, 5. 아이고. 여기
여기가 이제 0인데 두 칸 더 내려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할 때마다 우리 이거는 지금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부호가 같을 때는 부호가 같아.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5에서 왼쪽으로 두 칸 더 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7이겠죠. 그지? 자, 부호가 같을 때는 두 수를 절대값만 더해. 일단은 그 다음에 원래 부호를 따라가면 됩니다. 두 수의 부호를 무시하고 일단 절대값으로 해서 더한 다음에 원래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섞여 있어.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하죠? 부호가 달라.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이거 일단 계산하면 얼마? 3. 3이죠. 8 빼기 5랑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 두 수를 8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절대값이 큰 수. 그럼 8에서 5를 빼고 3인데 절대값이 큰 게 플러스 8에 해당되는 거니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죠? 누가 뭐 절대값이 누가 큰지 작은지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들아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나 8 플러스 마이너스 5나 이거 순서가 바뀌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덧셈 뺄셈 유리수의 덧셈 뺄셈도 교환 법칙. 만약에 이제 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 좀 불편해 보기 그러면 8 빼기 5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돼.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연산은 똑같다. 교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죠? 결합 법칙. 교환했고 교환 법칙이 거창하긴 한데 가끔 물어봐요. 다음 무슨 법칙을 써서 했느냐. 교환 법칙은 위치 바꾸는 거죠. 위치 바꾸는 거고 결합 법칙은 결합하는 거죠. 결합. 결합이라는 것은 연산이 같을 때만 근데 작용해. 연산이 같을 때만. 알겠죠? A 곱하기 뭐 B 곱하기 C 이렇게 이제 연산이 다 같을 때만. 뭐 A 나누기 B 나누기 C 이건 연산이 다 같을 때만. 알겠죠? 섞여 있으면 안 돼. 나누기나 곱하기가 섞여 있으면 이거는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지? 이 순서가 있잖아. 이 자체만의 순서가 있잖아. 근데 이걸 막 함부로 묶어버리면은 원래는 얘네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결합은 연산이 같은 것만 성립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그러니까 가로를 묶었다는 것은 먼저 하라는 건데 연산이 다 같을 때는 뭐 누구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게 결합 법칙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이나 교환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이 한꺼번에 좀 섞여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원래는 플러스는 생략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이거 연산하면 어떻게 돼? 3. 일단 순서대로 해볼까 그냥? 얘는 다 연산이 플러스니까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교환을 좀 해볼까? 교환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게 얼마야? 3인가 근데 계산하면? 아니. 아니죠. 마이너스 뭐죠 이거?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가 7을 한 거 얼마야 그러면? 1.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 이렇게 위치 바꾸는 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유리수 덧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뺄셈이라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7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 원래는 왼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는 얘가 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계산할 때는. 알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걸 계산하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4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4. 알겠어요? 지성이 알겠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3-5는 어떻게 계산할까? 3-5 뭐죠? 2. 아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3에서 이거 왼쪽으로 다
가져간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3에서 5에서 3 둘이 차가 2고 원래 얘가 이런 거예요. 플러스는 막 낑겨도 되거든.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플러스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도 괜찮아요. 뿔마 충돌하면 뭐야? 뿔마 충돌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마 충돌하면 뭐야? 플러스예요. 이거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A 된다는 거.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플러스 A나 각계는 다 마이너스 A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422번 있거든요. 여기 422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9 이거는 어떻게 값이 얼마일까? 2야 플러스 2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순서대로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에 9니까 플러스 2다. 잘하네요. 423번도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5분의 8 빼기 10분의 4 얘는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먼저 해볼까? 통분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볼까? 아니면 10으로 다 통분해버리지 않냐? 마이너스 10분의 뭐야? 35 플러스 10분의 뭐야? 16 얘는 그냥 가주시고 그러면 이제 쭉 계산할 수 있죠? 10분의 마이너스 35 플러스 16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지? 13이 여기 13이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35 플러스 13 그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5에서 13 빼면 얼마? 22죠 22 20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20. 그렇지 마이너스 22 근데 이거 약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약분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62쪽으로 가보자. 62쪽에 482 지금 너희가 한번 해서 얼마나 이해해 482번 다음에 486 489 네 문제가 있네요. 대표가 493 해봐. 선생님 채팅해줄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489랑 요 두 개가 오답이 좀 조금 있네요. 물론 다 맞은 사람도 있는데 두 개만 풀어보자. 489번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보자. 1번 확인 다 해보자.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충돌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랬죠? 5 이거 맞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0에서 마이너스이니까 얘도 플러스로 바뀌겠다. 그죠? 플러스로 바뀌어서 2 이렇게 되고 3번은 6분의 5 플러스 빼버릴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2로 해주면 돼. 알겠죠? 플러스 없어도 돼요. 6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2 통분하면 18분의 15 마이너스 18분의 4죠?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플러스는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여기 플러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럼 18분의 11인가요? 맞네요. 3번도. 자, 그 다음 4번은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10분의 7 마이너스 충돌했으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얘는 통분하시면 마이너스 10분의 8이고 10분의 7이죠. 그죠? 그럼 얘는 8에서 7 뺀 거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인데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얘가 더 큰 절대값이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죠. 4번이. 그 다음에 493번은 답이 4번이에요. 우리가 여기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뒤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 정비례, 반비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할 수가 있어서 493번 자, 1번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라는 얘기죠. 다 풀어보라는 얘기.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자, 계산할 때는 일단 플러스가 두 개 충돌한 거는 플러스로 바꿔, 마이너스 충돌한 거 플러스로 바꿔줘.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 이거는 여기 순서대로 계산하면 5가 되면서 마이너스 2죠? 5 빼기 2니까 이제 3이죠? 5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왔다. 여기 충돌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줘. 그럼 여기 계산하면 10이죠, 10. 10에서 8 뺀 거예요. 그죠? 10 빼기 8. 그래서 2가 되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일단 1번이 좀 유력한데 얘보다 더 큰 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바뀌겠지. 자, 플러스 10이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12하고 자 일단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만 그냥 해버려. 그게 더 여기 너무 부호가 많으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플러스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4.5 그러면 뭐죠? 3.5죠? 플러스 3.5 얘가 더 커졌네. 일단 1번은 아웃 너무 나갔네. 그죠? 3번이 일단 후보인데 4번은 얼마야? 계산한 사람 4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1이죠? 플러스 2분의 11로 바꿀게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음수야. 그죠? 이거 마이너스 6분의 7인 거 알겠어요? 아니 3분의 7인 거 알겠어? 3분의 7 그죠? 이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통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6하고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7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11이면은 통분을 진짜 해야 되겠다. 여기부터 마이너스 6분의 14와 6분의 뭐죠? 33 맞아? 계산하면 6분의 19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죠? 6분의 19는 3.5보다 작아 커. 얘도 6, 3, 18에 그죠? 6분의 1이죠. 3과 6분의 1 아니야? 맞아? 얘가 더 크죠? 얘는 3과 2분의 1이고 얘는 3과 6분의 1이잖아. 얘가 더 큰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5번도 얘는 다 풀어봐야 되니까 5번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자, 부호를 마이너스 충돌한 거 바꿔주시고 얘를 4분의 18로 바꿀게요. 4분의 18 이렇게. 그럼 요거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4분의 13이 되겠죠? 4분의 13 얘는 마이너스 그냥 부호 없애고 마이너스 3분의 2만 적어도 돼요. 그럼 이제 통분해야 되겠네. 12분의 39 마이너스 12분의 8 이렇게 그죠? 그럼 계산하면은 12분의 31이 돼 그죠? 근데 얘는 3이 채 안 되잖아요? 그 3.5가 제일 큰 거 맞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또 498번 한번 풀어봐봐. 498. 자, 498 볼까요? 3보다 7만큼 큰 수래. 얼마? A는 10. 플러스 10이죠. 10. 플러스 생각하고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야.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4만큼 작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마이너스 4보다 작대. 그럼 또 빼야죠. 그지? 그럼 얘 충돌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얘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1, A는 10. A 빼기 10, A 빼기 B. A가 10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또 빼래. 그죠? 10 플러스 1에서 얼마? 11이 되는 거다. 답은 11이.
맞은 사람 아주 잘했네. 자, 그다음 502번도 같이 502번 한번 풀어봐봐. 502번. 자, 502번. 일단 마이너스 두 개가 충돌했어요. 일단 뭐로 바꿀까? 플러스로 바꾸자. 플러스로 바꾸면 네모 플러스 4분의 3이 그러니까 네모에다 4분의 3을 더해서 6분의 5가 된 거죠. 네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는 4분의 3을 더해서 네모가 그러니까 6분의 5가 된 거니까 6분의 5에서 뭐를 빼면 돼? 반대로. 이거 이항하는 거. 이항할 때 뭐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이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통분해서 구해주면 되죠. 12분의 10 마이너스 12분의 9 1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수는 12분의 1 보여주시면 되고. 자, 그럼 506번을 볼게. 어떤 수 이런 거 나오면 네모라고 하는 거예요. 네모에 3분의 1을 더해야 되는데 꼭 빼져. 그지? 더해야 되는데 뺀 거야. 3분의 1을.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이랬어.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서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네모는 3분의 1을 더해준 수가 네모겠죠? 그죠? 그러면 이항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항하면 플러스 3분의 2 계산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분의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어떤 수였어? 아, 어떤 수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여기다 이제 뭐를 더하면 돼요. 원래 더하려고 했잖아. 더하려고 했는데 빼서 이제 실수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이제 이번엔 3분의 1을 진짜 더하면 되죠. 바르게 계산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르게 계산한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자, 넘어갑시다. 오늘 진도는 유형 11까지 나갑니다. 유형 11. 숙제는 67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딱 1.5단어 나와. 1.5단어. 자, 509번 한번 해볼까? 쭉 풀어봐. 위에 4개 대표했죠?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얼른 풀어봐. 4개 다 하는 거야, 지영아. 자, 같이 해볼게. 다 맞춰봐봐. 쭉 풀이해줄 테니까. 자, 509번부터 보자. 509번에 A의 절대값이 4분의 3이고 B의 절대값이 2분의 1이야. 가장 큰 거를. 그럼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4분의 3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4분의 3 두 개가 다 가능하고 또 B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제일 큰 거니까 플러스끼리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 번이죠? 4분의 2로 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3에서 얼마? 4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답이 5번이죠? 맞은 사람 아주 잘했고 513번 다음 중 A가 나타내는 수는 뭐니? 자, A라는 점은 일단은 1에서 1의 기준이 있고 여기서 2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갔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얼마큼 더해진 거야? 플러스 4분의 11이 더해진 거예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1, 여기 1에서 시작해서 이쪽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9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4분의 11을 간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4분의 4에서 4분의 18로 해주면 되고요. 4분의 11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4분의 11, 4분의 4부터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그죠? 그럼 4분의 15에서 4분의 18을 빼주면 되는 거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아는 사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 마방지다, 그죠? 마방지. 자, 가로, 세로 합이 모두 같을 때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다 같네? 그럼 일단 대각선부터 구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이 마이너스 2가 공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마이너스 빼고 A 플러스 5하고 4 더하기 1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이제 공통이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요? 0. A는 0이네요. A는 0 이렇게 되고. 그럼 A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네 합은 3이죠, 3. 대각선 값이 3이거든요. 그럼 A에다 0 집어넣고 요 세로가 또 3이 되게 하면 돼. B가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아방진이 되시고, 그 다음에 520번은 말이 좀 길지만 어렵지 않아. 이런 문제일수록 되게 쉬운 문제야. 그래서 미술관의 입장객 수가 전날과 비교해서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월요일에 입장객이 3,000명인데, 그럼 거기 표에 보면은 어떻게 한 거죠? 화요일은 200명이 증가했잖아. 500명을 기준으로, 3,000명에서, 이렇게 많다고? 3,000명에서 200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입장객이 몇 명이나 물어봤으니까 또 그 전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전날에 3,000명에 대해서 200명, 그 다음에 수요일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인원에 대해서 또 150이 빠진 거죠. 이 수요일 인원. 그 다음에 또 목요일 인원은 이 인원에 대해서 250명이 빠진 거고. 그러면 금요일 인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500이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비해서 증가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금요일 인원 수가 되네.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0명.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250명.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시 계산하면은 300명이야.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300명이 금요일에 입장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67쪽까지가 숙제고요. 몇 쪽부터? 7도 3부터니까 68에 한 문제 있는데. 응? 68에 한 문제 있는데. 한 문제 있어? 그럼 다음에 한꺼번에 해. 그냥 애매하잖아. 다시 페이지 40. 오늘 1월 2일 숙제예요. 이거는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시험 볼 테니까 공부의 앞에 최대 공연수랑 최대 공연수랑